안녕하세요, 테레비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QMK를 탑재한 펜타그래프가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펜타그래프 키보드는 일단은 굉장히 낮고 가벼워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키보드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노트북에 들어있는 키보드가 다 이 펜타그래프 방식이죠. 이 시저 스위치라고 불리우는 낮은 스위치랑 그 안에 들어있는 멤브레인 시트가 쓰인 형태의 키보드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멤브레인 키보드 안에 펜타그래프를 넣기도 해요. 다른 분들은 펜타그래프는 그래도 멤브레인 시트가 쓰이긴 하지만 멤브레인 키보드랑은 좀 구분해서 불러야 되지 않나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요게 이제 이것도 멤브레인 키보드죠, 그죠? 만원대에 이런 러버돔을 사용한 일반적인 사무용 키보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멤브레인 키보드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낮은 기계식 키보드가 등장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 펜타그래프의 낮은 높이, 그리고 가벼운 무게, 휴대성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는 없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60% 배열의 키보드를 좋아하는데 이 커스텀 키보드 펌웨어인 QMK나 아니면 ZMK가 지원되는 60%짜리 펜타그래프 키보드가 나온다면 이 저 없이도 잘 돌아가는 키보드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유로운 키 매핑이 가능한 60% 배열의 펜타그래프 키보드라니 정말 꿈만 같죠. 그런데 이 펜타그래프의 QMK, 요게 이제 그 가능성이 매우 적은데 그 가능성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단지 이 펜타그래프 타입의 키보드뿐만이 아니라 그냥 멤브레인 시트를 사용하는 이런 일반적인 모든 키보드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 매트릭스 자체가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이 회로 구성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려는 건데, 이 QMK나 ZMK처럼 자유로운 키매핑이 되는 펌웨어를 쓰려면 일단 무엇보다도 회로 구성부터 좀 받쳐줘야 됩니다. 첫째로 스위치당 다이오드가 하나씩 달려있는 회로 구성이어야 돼요. 이런 거 보시면, 이런 작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이오드예요. 보시면 이제 이 스위치 하나하나 마다 다 근처에 이 다이오드들이 달려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도 보면은 이렇게 스위치 하나당 다이오드가 한 개씩. 이 구성은 이제 고스팅을 없애기 위한 방법인데, 고스팅의 발생 원리는 그게 왜 발생하는지 그런 것들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으니까 넘어가고 그냥 간단하게 고스팅이 뭔지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키보드에서 어떤 세 개의 키를 눌렀는데 누르지도 않았던 다른 키 하나가 같이 눌린 것으로 컴퓨터에서 인식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손가락을 3개만 이용해 가지고 Q랑 W랑 A를 이렇게 동시에 눌렀어요. 눌렀더니 근처에 있던 누르지도 않았던 저 S키가 요 S키가 이제 같이 눌린 것으로 신호가 뜨더라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고스팅이라고 합니다. 유령키. 이 고스팅을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스위치 하나당 다이오드가 하나씩 들어있는 이런 구성이에요. 이게 신호의 역류를 막습니다. 다이오드의 원래 기능이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거죠. 그죠? 이 고스팅이라는 게 신호의 역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류를 잡아주게 되면 고스팅이 안 생기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추가적으로 생기는 장점이 있는데, 확실하게 누른 키만 신호가 뜰 것이기 때문에 우리 N키 아로, N키 롤오버, 무한동시 입력 아시죠? 무한동시 입력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라는 장점이 추가적으로 생깁니다. 그런데 펜타그래프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럼 그렇다고 펜타그래프 키보드를 썼더니 고스팅이 마구마구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펜타그래프는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고스팅을 처리를 해요. 이건 고스팅을 없애는 게 아니라 고스팅이 일어날 확률 자체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매트릭스를 복잡하게 흩뜨려 놓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동시에 절대로 누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키들만 같은 라인에 배치하는 식인 거죠. 여러분들 살면서 캡스락이랑 A랑 I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눌러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죠? 왜냐면 그렇게 해서 동작하는 기능들이 뭐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즘 나오는 기계식 키보드의 회로도를 같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정직한 회로예요.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배치를 회로에서도 그대로 가져간 게 바로 저 회로도입니다. 보면 매트릭스의 Q 옆에 W가 있고요. W 옆에 E가 있고 E 옆에 R이 있죠. 그죠? 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이 키의 위치가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회로를 구성해 놓은 게 일반적인 요즘 나오는 기계식 키보드들의 회로도입니다. 반면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기판은 제가 이제 옛날에 커스텀 키보드 하나 만들 때 썼던 기판인데 로지텍에 있는 무선 멤브레인 키보드 하나를 뜯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기계식 키보드로 변환하는 그런 커스텀 키보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멤브레인 회로도를 그대로 본따서 기계식 키보드용 기판으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기판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죠? 복잡하고 이쪽도 복잡하고 그 회로도 스케마틱 한번 같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Q 옆에 W 있고 W 옆에 E 있고 E 옆에 R 있고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섞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섞어 놓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에 절대로 눌리지 않을 것 같은 키들을 같은 라인에 배치시키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인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고스팅이 일어날 확률을 최대한 줄여준다는 거지 그 확률이 제로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키보드 펌웨어 단에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또 한 가지 무슨 장치를 해놨냐면 고스팅이 일어날 만한 키 3개가 동시에 눌릴 경우 마지막 세 번째 키 입력을 무시하면서 아예 입력이 안 되게끔 막아놓는 이제 그런 처리들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위치마다 다이오드를 달아서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적으로 고스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라 고스팅이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하드웨어적으로는 매트릭스를 흐트러뜨려 놓고 거기에다가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고스팅이 일어날 법한 키 조합이 생길 시에 키 입력을 막아버린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놓은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3개 이상의 키를 잘 누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사실은 실사용에 있어서는 충분하죠. 그죠? 우리가 기껏 같이 뭐 누른다고 해봐야 컨트롤이니 알트니 이 시프트 같은 것들, 윈도우라든지 이런 것들. 뭐 어쨌든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이 자유로운 키 매핑을 지원하게 된다라는 말은 이 사용자가 키 배치를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죠? 사용자들이 마음대로 바꾸겠죠. 혹은 자기 마음대로 조합 키를 등록을 한다든지 이 와중에 사용자가 원하는 키의 조합이 펌웨어에서 막아놓은 조합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캡스락 A, I라는 키 3개를 동시에 누를 일이 보통이라면 없는데 저는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 키보드에서는 그렇게 캡스락과 A와 I를 동시에 누르는 게 막혀있다 라고 한다면 이 키보드에서는 키매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키매핑을 했는데 어떤 건 동작이 잘 되는 게 있고 또 어떤 건 동작이 안 되는 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적인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유로운 키매핑을 지원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꼭 뭐 멤브레인 시트를 썼다고 해서 다이오드를 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못할 건 없어요. 뭐 스마트폰이 나오고 있는 그런 세상인데 이런 커다란 키보드에 그런 거 뭐 몇 개 못 달겠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검색도 해보면 멤브레인 시트를 쓰는 키보드 중에서도 이 N키 롤러버를 지원하는 즉 다시 말하면은 그 고스팅이 없는 그런 키보드가 있기는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면 뭐 디지털 핀수가 엄청 많은 전용 MCU를 따로 개발해서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먹스 같은 걸 쓸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소자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 소자가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생산 단가 측면에서 이제 불리해지는 거죠. 그죠?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처럼 이제 키매핑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몇이나 된다고 굳이 뭐 그런 생산 단가가 올라가는 짓을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미 그 소프트웨어 펌웨어도 가지고 만들어 놨고 하드웨어적으로 매트릭스도 개발해 놨어요. 그래서 다 갖춰 놨어.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키보드를 쓰는 사용자들이 지금까지도 아무 불만 없이 잘 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저처럼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매트릭스를 싹 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QMK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에 버금가는 펌웨어를 만들어야 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설득을 당할 생산자는 없겠죠. 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새로 개발하는 비용도 비용이고 뭐 QMK 같은 거 잘못 건드려가지고 키보드 먹통 됐다. 그럼 이제 뭐 커스터머 서비스
이런 거 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죠? 골치 아픈 일들을 굳이 자초해서 시달린다? 그래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평소에도 잘 쓰고 있는 이런 키보드에다가 안티고스팅 처리를 하기 위해서 뭐 생산 단가를 올린다, 디자인을 갈아엎는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안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결정일 겁니다. 그리고 뭐 어찌저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만들었다 한들 그게 잘 팔릴까요? 그것도 좀 보면 굉장히 회의적이죠. 딱히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장점일 것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격이 살짝 높고 하니까 잘 안 팔리겠죠? 몰라, 가격이 똑같으면 잘 모르겠어. 키매핑이 잘 되는 키보드만 쓰고 있는 저도 주변의 커스텀 키보드를 이런 장점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커스텀 키보드를 쓰시는 분들 중에 키매핑을 그렇게 빡세게 쓰시는 분들도 별로 없고, 몰라요.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키매핑이 나름 자유로운 노브 키보드도 저는 키감이나 뭐 소리, 정숙함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추천을 하지 키매핑으로 추천을 하진 않아요. 뭐 사람들이 그 키매핑 하나만 보고 노트 키보드를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제가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떠들어 봐야 듣는 사람들은 아 그래 하고 이제 키매핑 부분은 좀 흘려 듣습니다. 이것해야 단축키로 매크로 하면은 컴퓨터 로그인할 때 한 방에 로그인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오 그래? 뭐 이런 정도.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그런 거 없이도 모두들 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거 없어도 일 잘했고, 그거 없어도 타이핑 빨랐고, 그거 없어도 불편함 없이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딱 봐도 그냥 아는 사람이나 열광할 만한 기능 정도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펜타그래프의 키매핑이 자유로운 키보드가 나온다는 거의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면 당연히 무조건 사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키보드 이야기 재밌죠, 그죠? 그럼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테레비트